여기서 이제 족은 세로줄, 그 다음에 주기는 가로줄이라고 썼는데 별건 아니고 그래프에서 보면 X축을 X축이라고 하고 세로줄을 Y축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혹시 기억 알까?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로줄로 근 걸 우리 뭐라고 하는지 아니 혹시? 위도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세로줄로 끄면 얘를 경도라고 하거든. 자,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달력을 한번 생각해보자. 달력이 있으면 이렇게 가로줄로 되어져 있고 세로줄로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로줄을 자세 달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처럼 세로줄을 뭐라고 하면 요일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가로줄을 여기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러면 뭐라고 부르냐면 일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이렇게. 즉 가로줄을 어떻게 불러? 주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거지. 아, 간지러워. 라고 하듯이 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가 되어져 있거든요. 표가 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가로줄을 얘를 1주기 가로줄, 그 다음에 두 번째를 2주기, 그 다음에 3주기 이렇게 쓰기로 했대요. 약속한 거야. 달력으로 보면 1주, 2주, 3주, 월, 화, 수, 목 하듯이 약속한 거예요. 주기율표에서 가로줄은 주기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줄을 긋는 것은 뭐라고 부르게 했냐면 족이라고 하기로 왜 이렇게 간지럽지? 족이라고 하기로 했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간지러워.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같은 주기. 그러면 같은 주기에는 요 아이들의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이 같은 주기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 그렇다면 또 있겠다. 같은 족이라는 말도 있겠네. 여기서 같은 족이에요, 같은 주기예요 라는 말을 하려면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말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줄게요. 같은 주기라는 말의 뜻은 얘는 껍질수가 동일해요 라는 말 뜻이 되는 거고요. 같은 족이야? 그러면 원자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잠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지금 설명할 거니까. 무슨 소리냐? 자, 이쪽으로 볼게. 아까쯤에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 했더라? 중심에? 그치. 원자핵. 즉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는 누가 있었다? 주변에는 전자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쯤에 내가 두 개의 단어를 묶어달라고 했던 게 전자배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차근히 들어. 여기서 배치라는 말 들어는 본 적이 있는데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닐 거야. 들어는 봤으니까. 근데 이 배치라는 말을 쓰려면 그러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수를 모두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배치해라 라고 했을 때 몇 개를 어디에 이거는 이거 몇 개는 여기에. 그러니까 몇 개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위치만 따지는 게 아니라 몇 개가 어디에 두 개의 단어가 다 들어있어야지만 배치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희한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중심에는 이제 원자핵이 플러스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 근데 전자가 어떻게 있는가라고 조사해봤더니 여기 원자핵이 제일 가까운 지점에 전자가 2개. 그리고 두 번째에는 여기에 몇 개?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몇 개? 또 8개. 자,
이렇게 되면 위치가 나오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수는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도 8개. 자, 이걸 차근히 써볼게. 요거 원자에게서 제일 가까운 요거를 첫 번째 일 때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2개. 그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겠죠? 두 번째에는 8개. 그다음에 세 번째에는 몇 개? 8개.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된 거죠. 위치가 된 거고 여기는 개수가 된 거여서 배치가 돼요. 여기가 이해가 됐어요. 됐다고 칠게. 그런데 이 화학자가 이렇게 보니까 양파 껍질처럼 양파 껍질 다 건져 한 껍질 벗기면 또 안에 또 있지. 또 껍질이고 또 껍질해서 아 이게 양파 껍질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 첫 번째 위치를 있는 것을 첫 번째 껍질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부터 요거를 껍질,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껍질, 여기서는 세 번째 껍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별건 아니고. 이거 펜이야, 펜이 아니야? 펜 맞지? 이것도 펜 아니니? 이것도 펜이고. 근데 펜이긴 펜인데 조금 되면 얘는 삼색에서 삼색펜, 얘는 볼펜, 얘는 형광펜. 펜이긴 펜인데 이름을 조금씩 달리 해주는 거야. 그러면 구별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펜 주세요. 펜 주세요. 뭐 어떤 펜을 달라고 줄 알아? 삼색 펜 주세요. 그래 얘를 집을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로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몇 번째 있냐고. 첫 번째에 있니? 두 번째에 있니? 세 번째에 있니? 이렇게 이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준 거여서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라고 해준 거고 이거를 잠깐만 들어. 얘를 어떻게 했냐면 얘를 1주기, 얘를 2주기, 얘를 3주기 라고 했던 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지냐면 화학자 중에서 나라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 어떤 A라는 학자가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2개, 8개가 들어가 라고 했어. 다른 나라 화학자가 똑같은 걸 연구하면서 어휘를 나는 얘를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이라고 할래.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개념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만든 거야.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거를 1주기, 2주기, 3주기라고 할래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분 만들 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얘를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불렀던 거지.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는 다 조합해 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어휘를 달리 쓴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껍질이라고 했다가 왜 죽이라고 해요? 한 게 아니라 죽이라고 정의하신 분, 껍질이라고 정의하신 분을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규합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되어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쪽은 살짝 지울게요. 그대들은 필기할 때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3번은 이쪽에다 씁니다. 3번은 무엇이냐면 원자가 전자라는 게 있어. 이것도 이제 영어 단어 같은 고유 명사인데 뭐냐면 원자 중에서 가장 바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원자가 전자에서 가짜가 원자 중에서 가장 자리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정의를 내렸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안쪽 껍질 말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만 따질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가장 바깥쪽 껍질은 원자가 전자가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6개가 있을 수도
칸이 모자라네. 7개, 8개가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근데 8개까지밖에 안 돼. 첫 번째만 2개고 8개, 8개니까. 이라고 했을 때 이 또한 똑같아. 가장 바깥 껍질에 1개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1조 이라고 부른대. 요 가로줄, 세로줄을 요일, 1주, 2주 하듯이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하나면 1조, 얘는 2조. 자, 근데 숫자를 잠깐 달리해볼게. 13조, 14조, 15조, 10의 자리를 좀 작게 쓰고 있는 중 1의 자리만 크게 하고 있어. 16조, 17조 이런 식으로 족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돼서 써볼게. 족의 족 1, 2, 3, 4의 족의 1의 자리 1의 자리 즉 1, 2 빼고 13, 4, 5, 6, 7 이 1의 자리를 무엇이 되는 거냐면 바로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1이 1조, 2가 2가 13이 3이 3조, 4개가 4조, 이렇게 패턴 오니? 규칙적으로 그래서 족의 1의 자리가 원자과 전자수가 되어진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 바로 얘가 세로줄이 되는 겁니다. 세로줄. 그래서 가로줄,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가로줄이 된 거지.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기 있네. 같은 족이라는 건 껍질 수가 같은 거고 같은 족이면 같은 족 원소야 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은 거구나